예, 이번 시간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이제 78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선사 국가. 이론하고는 또 다르다, 문제풀이는.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도 아무리 이론을 열심히 했어도 문제풀이 할 때는 맨 처음에 좀 낯섭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관식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지만 객관식은 정해진 시간 내에 찍어야 되는 거니까 그 문제풀이도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면서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해두셔야 시험장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도 저와 함께 반복 학습하시면서 계속 공부를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88쪽 1번 선사국가시대 문제죠. 유적과 관련 있는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그래서 유적 문제는 단독으로 나오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청원 두루봉, 단양 수양계, 연천 정옥리 요건 다 구석기 시대의 유적이다. 그럼 구석기 시대의 모습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눈에 보이죠. 4번. 혈연을 바탕으로 한 시족, 혈연, 시족, 그 다음에 다른 시족과의 혼인, 그 족의 혼이지. 부족사회, 이건 신석기 사회의 특징이죠. 나머지 1번, 2번, 3번 다 구석기 시대 특징으로 공부를 해두시고 4번은 신석기 시대다. 구석기 시대는 그냥 단순한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는 무리사회였지. 무리사회. 그래서 사회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무리사회에서 구석기, 그 다음에 혈연이 가미된 시족, 부족사회, 그리고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평등한 사회, 그 다음에 청동 문화가 보급되면서 군장국가, 그 다음에 군장국가는 연맹체를 형성한 거지. 초기국가, 그리고 이게 중앙집권에 성공하면 고대 국가,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2번. 자, 다음 유적과 관련 있는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웅기, 부포리, 평양의 만달 돌고, 거창, 인불리. 이거는 이제 중석기라고 하는데, 중석기는 이제 따로 시기를 정하지 않고, 그냥 후기 구석기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 기원전 약 1만 년 전의 시대인데, 요때의 대표적인 유적이고, 요때는, 알맞은 것은, 자, 그래서 뭐냐면, 2번이 답이다. 긁게 밀게 이거는 구석기 시대의 도구야. 구석기 시대에서 주먹도끼, 이런 거. 주먹도끼, 그 다음에 집게, 순배 찌르게, 이런 것들. 이건 사냥도구다. 그 다음에 긁게 밀게. 요거는 조리도구다. 새기게. 이거는 공구다, 이거는 구석기 시대에 사용된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기를 물어보는 거거든. 요 시기에는 이제 활, 톱, 창, 작살, 등, 가느다라고 정교한 석기. 이때는 뗀석기라고 하는데, 요때는 잔석기라고 해요. 잔석기. 그리고 이어서 썼어. 그래서 이음 도구, 이음 연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로 오면서는 이제 더 정교한 석기, 간석기가 사용되는 거죠. 간석기. 그래서 이 지금 유적은 요 시기, 후기 구석기 내지는 중석기, 대표적인 도구는 2번이다. 1번은 구석기, 3번은 어느 때다? 돌보습, 조비수수, 경작, 신석기지.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가 돌보습, 돌갱이, 돌랏, 돌삽, 이런 것들. 이게 주로 농사 짓는 도구. 그 다음에 갈돌과 갈판, 이런 거. 갈돌과 갈판, 이런 것들. 이게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농사 도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석기 시대로 가시면 되고, 반달도칼, 바퀴날도끼, 홈자기. 자, 요거는 청동기 시대지. 청동기 시대도 여전히 농사 도구는 석기로 썼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다? 반달, 돌칼. 그 다음에 바퀴날 도끼, 그 다음에 홈자기,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도구의 변천이야.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래서 4번 어느 시대로 간다? 청동기. 3번 다음 중 역사적 시기가 다른 하나는 황해도 봉산 지탐리에서 나온 탄화된 조사를 통해서 농경 흥정을 할 수 있다. 이건 어느 시대다? 신석기죠, 신석기.
부산 동삼동 패층에서 나온 조개 껍데기 가면을 통해서 예술활동 양상을 볼 수 있다. 이건 신석기지, 신석기 이것도. 단양수양계에서 나온 물고기 조각을 통해 물고기가 잘 잡히기를 기원했음을 할 수 있다. 이건 단양수양계, 이거는 구석기야. 단양수양계 유적. 단양수양계 유적에서는 물고기가 조각되어 있는 조각이 그림이 발견됐다. 단양수양계 평안남도 궁산 온천궁산리에서 나온 뼈반을 통해서 직조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1, 2, 4번은 나머지는 다 신석기 시대란 말이야. 신석기 1번 황해도 봉산 지탐리 유적하고 평양의 남경유적. 평양의 남경유적에서는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었다. 이거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의 증거다. 농사가 처음 시작이 되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도 여전히 어로와 사냥 생활을 했다. 그래서 조개를 많이, 굴, 홍합 등 조개류를 많이 먹었다. 그래서 조개 껍데기가 마치 무덤처럼 쌓여서 그걸 두 글자로 조개무지, 해총 이것도 발견되고 조개무지 무덤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 가면 이런 것들도 신석기 시대에 발견되는 거죠. 그거 반드시 기억해 놓고. 4번 직조기술 원시적 수공업 했지. 원시적 수공업에서 가락바퀴하고 뼈반을 골침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로 원시적 수공업, 의복이나 그물을 만들어 사용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요건 단순하게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신석기 시대 농사가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 원시적 수공업, 의복과 그물을 만들어 사용했다. 사냥이나 어로 생활을 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돼.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우리나라 선사시대 주거생활의 변화이다. 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먼저 기업. 앞쪽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뒤쪽에는 북서풍을 막아주는 나지막한 야산이 있어 우물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게 뭐다? 배산임수라는 거지. 배산임수. 움집의 중앙에는 불씨를 보관하거나 치사와 난방을 위한 화덕이 위치했고 기억하시라고 했죠. 움집, 중앙. 화덕이 어디 위치하고 있어?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그럼 이게 신석기란 말이야. 움집이 이때 신석기 시대의 주거생활 특징은 뭐다? 중앙의 화덕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원형이나 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럼 어느 시대의 움집이다? 신석기 시대의 움직임입니다. 그거 반드시. 동굴이나 바위 그늘, 강가의 막지. 이건 구석기 시대지. 구석기 시대는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에 가면 강가에 막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신석기 시대 오면 움집, 땅을 파고 들어가 생활합니다. 신석기는 반드시 화덕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 중앙. 그 다음에 바닥의 모양은 원형이나 사각형. 그 다음에 청동기로 가면서는 화덕이 구석으로 이동해야지. 구석으로 이동을 해야지 화덕이. 그 다음에 바닥의 모양은 직사각형이 나와야지. 직사각형의 형태가 나와야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점차 파는 깊이가 얕아진다. 지상가옥화 현상. 그 다음에 주춧돌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배산임수의 취락구. 배산임수의 취락구조. 그러면서 이제 형태는 어떻게 바뀌어간다? 철자형과 여자형 집터. 이런 거 나오지? 여자형. 그래서 바닥의 모양은 원형 사각형에서 직사각형으로 가야 되고,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기 시대에 가면 철자형, 여자형으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결국은 순서를 바로잡을 수 있죠. 디귿, 니은, 기역 이렇게 가는 거죠. 5번. 다음 도구를 사용하던 시기의 생활 모습으로 올바른 것은?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이걸 돌보습이라고 하는 거야. 농경굴지구라고도 하고 농경굴, 돌보습, 농사 짓는 도구야. 신석기 시대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 동그랗게 생겼죠? 그게 가락바퀴야. 방추차. 가락바퀴. 그래서 어느 시대 물어보는 거야? 신석기. 1번. 농사가 시작되었으나 사냥과 어로 등 자연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맞지?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무리사회. 경험이 많은 지도자가 무리를 이끌었다. 아, 구석기지. 우세한 부족들은 선민사상 가지고, 선민사상 기억해야지. 선민사상은 어느 때? 청동기. 선민사상을 가지고. 천선의식이지. 지배자가 등장한 것을 반영하는 거지. 그래서 정복활동을 하면서 이웃 부족을 정복해서 공부를 바쳤다. 이건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이죠. 그다음에 한국 농촌의 전통적인 배산임수의 취락구조, 배산임수의 취락구조, 요것들이 보통 이제 철기 시대로 나오는 거야. 초기 철기 시대.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2개 주고 물어봤으니까 신석기 시대로 맞는 것은 1번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다음은 선사시대 토기가 발견된 유적이다. 다음 유적에서 발견된 토기가 제작되던 시기의 사현상으로 맞는 것은. 여기서 3개의 유적 중에서 2개는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 어느 시대의 유적이다. 어느 시대 유적이다. 신석기 시대 유적. 서울 암사동 유적지. 서울 암사동 유적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집터가 발견된 유적이거든. 그래서 암사동 유적지에는 반드시 좀 기억하시고 신석기 시대 것이다 정도. 그 다음에 평양의 남경유적 여기 나왔지. 평양의 봉산 지탐리하고 평양의 남경유적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어느 시대로 가는 거야? 신석기 시대로 가야지. 그럼 신석기 시대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신석기 시대 그럼 무슨 토기가 발견된 유적지일까?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된 유적지란 말이야. 1번 굴, 홍합 등 많은 조개류를 먹었는데 때로는 깊은 산에 사는 조개류를 잡아서 장식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맞는 거지. 2번 농사의 비중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어로 생활이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조개무지 무덤을 많이 남기고 있지 않다. 이건 청동기 시대야.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에는 농사의 비중이 커지면서 사냥이나 어로의 비중은 작아진단 말이야. 농사와 목축의 생산경제 비중은 커지고 그 다음에 이때는 어로 생활을 적게 했지. 그래서 폐총은 발견되지 않아야 돼. 폐총, 조개무집은 X. 그래서 조개무지 무덤이 발견하면 신석기하고 철기로 가시면 돼. 청동기는 X. 그 다음에 이 시기의 토기는 윗바닥이 평평한 원통 모양의 화분형과 밑바닥이 좁은 팽형이 기본적인 모양이며 빛깔은 젓갈색이다. 이거는 민무늬 토기를 설명한 거다. 민무늬 토기를 설명한 거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민무늬. 신석기는 빗살무늬 토기가 나와야 되겠죠. 빗살무늬 토기가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4번 여성은 주로 집안에서 집안일을 담당하고 남성은 농경, 전쟁 같은 바깥일에 종사했다. 이건 뭐라고 그랬어? 남녀의 분업이라고 그랬지? 남녀의 분업. 남녀의 분업이 시작이 된다. 청동기 시대. 그래서 맞는 것은 1번. 7번 다음에 제시한 유물과 관계가 깊은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반달돌칼. 이것만 하나 딱 외워도 되지. 반달돌칼.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농사도구다. 그래서 반달돌칼, 박희날도끼, 홈자기 요 세 개 계속. 그 다음에 이때 토기는 뭐다? 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 미송리식 토기. 기타 붉은 간토기. 청동기 물어보는 거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이거는 철제라고 했으니까 철기 시대겠죠. 2번 부산 동삼동 조계돔이 제주도 한경면 고산리 유적. 이건 어느 시대? 신석기. 청동기가 아닌 이유가 뭐야? 조계더미는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조계더미. 폐총은. 그래서 부산 동삼동 제주 한경면 고산리 신석기. 이 시대는 생산력의 증가에 따라 잉여 생산물이 생기자 힘이 센 자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사유재산이 나타났다. 아, 중요하지. 이 시대 후기로 사람들은 석회암이나 동물의 뼈 또는 뿔을 이용해서 조각을 만들었는데 조각 보면 당시 주술적인 이거 4번은 구석기 시대. 자, 그래서 3번이 답인 거죠. 이거 3번. 청동기가 보급되면서 뭐야? 나타난 현상. 사유재산의 개념이 생기지. 사유재산의 개념이 생기지. 그 다음에 뭐가? 정치적 지배와 피지배. 계급이 발생하지. 계급.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설명으로는 3번밖에 없다. 그 다음에 8번. 다음 유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가나 다. 가가 뭘까요? 그게 민무늬 토기란 말이야. 나. 박희날 도끼. 다. 이건 반드시 알아놔야 돼. 뭐야? 비파형 동검. 그래서 어느 시대? 청동기 시대. 가는 음식물을 저장하는 데 사용했던 것으로 주로 강가나 해안가에서 발견되고 있다. 틀렸지. 왜? 민무늬 토기. 청동기 시대지? 민무늬 토기. 청동기 시대지? 청동기 시대는 농사의 비중이 커지면서 주로 어디에서 생활한다? 구릉이나 내륙이란 말이야. 구릉이나 내륙으로 이동하는 거야. 주로 강가나 해안가에서 살던 때는 어느 때다? 신석기 시대다. 무조건 틀렸다 이거. 2번 나는 반달돌칼, 홈자기 등과 함께 농사나 사냥을 하는데 사용됐다. 맞다. 이게 박희날 도끼란 말이야. 그래서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도구로는 뭐가 있다? 반달돌칼, 박희날 도끼, 홈좌기. 다가 제작되던 시기는 널무덤과 동무덤이 제작되었다. 다는 비파형 동검이란 말이야.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청동 도구로는 뭐가 있다? 비파형 동검하고 이거 반드시 알아놔야지. 비파형 동검하고 거친 무늬 거울이지. 거친 무늬 거울. 거울. 근데 이때의 무덤은 뭐가 나와야 돼? 고인돌이 나와야지. 고인돌. 거성문화. 고인돌. 그래서 비파형 동검은 고인돌. 거성문화하고 연결시켜야지. 널무덤하고 동무덤하고 연결시키면 안 된다. 널무덤하고 동무덤은 철기 시대다. 널무덤
널무덤, 동무덤은 철기시대다. 틀렸다. 그 다음에 가나다가 제했던 시기에는 금속농기구가 제작 보급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했다. 틀렸다. 청동기 시대에는 금속농기구는 없다. 여전히 뭘로? 석기로 농사도구를 만들어 사용했다. 자, 그래서 금속농기구가 보급되는 시기는 철기 시대죠. 철제농기구. 그래서 답은 2번. 자, 9번. 다음 같은 토기가 사용되던 시기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토기니까 반드시 알아라. 자, 여기서 가장 핵심 뭐야? 손잡이.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토기.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토기. 바로 뭐다 이게? 미송리식 토기다. 미송리식 토기가 어느 시대 대표적인 토기다? 청동기 시대. 자, 물이 구석기. 2번.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에도 정령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거 중요한 개념이지. 자연현상, 자연물 전령. 이거 원시적 신앙이죠. 신석기 시대 특징이지. 원시적 신앙이 탄생한 때가 어느 때다? 신석기 시대. 그래서 영원 숭배, 애니미즘이란 말이야. 애니미즘, 정령신앙, 자연물에도 자연현상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고 그걸 숭배한다. 태양이나 물 숭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했죠. 애니미즘, 정령신앙. 그 다음에 동식물을 자기 부족의 기원으로 숭배하는 거. 그걸 토테미즘이라고 하죠. 토템. 그 다음에 영혼과 육신을 연결시켜주는 주술사와 그의 능력, 제사장, 샤머니즘.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떠나지만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영혼불멸. 이런 것들. 이거 중요한 개념이다. 이거 어느 시대에 발생했다? 신석기 시대. 자, 그 다음에 이들의 집은 대개 움집이었는데 취사 남방을 위한 화덕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 신석기 시대. 이 시기 한반도 북부 지역 사람들은 비파형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을 사용했다. 맞죠? 그래서 지금 미송리식 토기를 설명해 준 거잖아. 미송리식 토기를 주고서 뭘 물어본 거야? 비파형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을 물어본 거지. 자, 그래서 4번. 자, 그 다음에 다음 10번. 다음 기역 니을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배열한 거. 기원전 8, 7세기 무렵에 기역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보리농사, 벼농사. 뭘까요? 보리농사일까요? 벼농사일까요? 벼농사겠지. 벼농사. 아니면 그냥 넘어가봐. 자, 일반적으로 니은은 식량 채집 단계로부터 식량 생산 단계로 변하는 농업혁명을 말한다. 농업혁명. 이걸 신석기 혁명이라고 그랬죠. 이건 뭐야? 신석기 혁명. 농업혁명이 뭐야? 신석기 혁명.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농사하고 목축. 그래서 생산경제의 시작을 이거 혁명이라고 불렀지. 신석기 혁명이지 청동기 혁명이라는 단어는 없지. 그러면 2번하고 4번은 틀린 거야. 청동기 혁명은 없으니까. 골라도 1번하고 3번에서 골라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과 뒤를 이어는 리을을 대표적인 유물로 하는 청동기 문화는 청동기 문화의 대표적인 유물이 뭐냐고. 그게 뭐야? 비파형 동검이 먼저야? 세형 동검이 먼저야? 비파형 동검이 먼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답이 1번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로는 뭐야?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이 있고 그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철기 시대로 가면서는 뭐야? 세형 동검과 뭘로 발전해 갔다? 잔무늬 거울로 발전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답을 몇 번으로 골라야 돼? 1번으로 골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황하, 이는 중국 그 박스 안에 황하나 내몽골 지역의 것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는 무슨 계통이다? 북방계라고 해야 돼. 북방계통이야. 그래서 황하 유역은 중국계라고 하면 되고, 내몽골 있죠. 내몽골. 거기다가는 오르도스식이라고 써놔. 오르도스식 청동기 문화라고 해. 내몽골 지역의 청동기 문화는 오르도스식.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급된 청동기 문화는 북방계로서 황하 유역의 중국계 청동기 문화하고 내몽골 지역의 오르도스식 청동기 문화하고는 다른 특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 그 다음에 북방계 청동기 유물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뭐가 있다?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과 같은 유물이 제작되던 시기의 사연상으로 맞지 않은 거. 이것도 반드시 알아놔. 첫 번째 건 몰라도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그림은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두 번째가 바로 뭐야? 가느다라지. 그게 세형 동검이야. 세형 동검. 그래서 세형 동검이 제작되던 시기에는 거친 무늬 거울이 아니라 잔무늬 거울이 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잔무늬 거울로 가는 거야. 근데 이건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이 세형 동검을 기억하세요. 비파형 동검과 비파형 동검은 옆이 넓단 말이야. 비교하시고.
그럼 이거 어느 시대다? 철기 시대다. 철기 시대. 그 철기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야? 중국과 교류가 활발했다. 맞지? 중국과 교류가 활발했다. 맞죠? 그걸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중국의 동전이 발견됐다 그랬지? 명도전, 발량전, 오수전. 명도전, 발량전, 오수전. 그 중에서 그 세 번째 그림이 바로 명도전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림을 뭘 준 거야? 잔문이 거울, 세영동검, 명도전을 주고 초기 철기시대, 철기시대를 물어본 거야. 철기시대. 이번 거친무늬 거울이 잔무늬 거울로 변화되었다. 맞지? 이번 청동 농기구 등 금속 농기구의 제작과 보급이 확대되어. 그럴 일 없단 말이야. 청동 농기구는 무조건 X야, 무조건 X. 그래서 청동으로는 농기구는 없어, 절대로. 자, 그래서 청동은 X. 자, 그 다음 중국과 교류가 활발했다. 맞다. 중국으로부터 한자가 전래됐다. 맞죠? 이 시기에 중국과 교류가 활발했다. 이거하고 함께 한자가 전래된 걸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이 뭐가 있지?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는 뭐가 발견되었다? 붓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한자 사용의 증거다. 이렇게. 역사 시대의 시작이다.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청동유물의 제작. 그 독자적인 청동유물. 이거는 글로 가야 돼. 세영동검과 잔무늬 거울은 독자적인 청동 문화라고 해야 돼. 요거는 북방계통이라고 해야 돼. 자, 그래서 그거 구분하세요. 자, 그래서 이걸 세로로 읽으면 이거 철기시대야. 이때는 어떠한 집터가 철자형, 여차형 집터, 배산임수의 취락구조, 널무덤, 동무덤, 중국과의 교류 활발, 세영동검, 잔무늬 거울. 요게 바로 뭐다? 철기시대다. 자, 그 다음에 12번. 한반도 철기 문화와 보급과 관계가 없는 거. 경남 창원 다오리 유적에서는 붓이 발견되어서 한반도 남단까지 한자가 사용되고 있었음을 추측해야 한다. 좀 전에 하셨죠? 원거리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중국과의 활발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좀 전에 하셨죠? 새로운 무덤 형태인 동무덤과 널무덤이 출현했다. 하셨죠? 덧무늬 토기, 덧띠토기, 검은간토기 등이 나타났다. 4번 있지 뭐 4번. 나머지는 다 씻고 맞는 거니까. 그래서 덧무늬 토기는 이거는 주의하세요. 덧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야. 근데 빗살무늬 토기보다도 먼저야. 덧무늬 토기야.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대표하는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지만 그 빗살무늬 토기보다 먼저 만들어진 토기가 원시무문 토기. 이른 민무늬, 덧무늬, 눌러찍기문 토기.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틀렸지. 지금 철기 시대 물어보는 건데 덧띠 토기하고 검은간 토기는 맞아. 그래서 이때는 무슨 토기가 제작되었다? 덧띠 토기하고 검은 간토기. 이건 철기 시대다.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과 같은 유물을 남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이건 이제 나라에 대한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놓으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뭐다? 나라에 대해서. 나라는 이제 고조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어느 나라를 정리해놔야 돼? 고조선 한 나라. 그 다음에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옥주하고 동해는 항상 같이 다니시라고 했죠? 옥주하고 동해, 그 다음에 사만. 그래서 요 나라들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지. 자, 먼저 다음 유물 반드시 알아놔야 돼. 그게 미송리시토기야. 미송리시토기하고 그 오른쪽 거 비파형 동검. 그걸 대표적인 유물로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다? 고조선이다. 그래서 고조선을 대표하는 유물 4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뭐가 있다?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과 그 다음에 북방식 고인돌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미송리식 토기가 있다. 4개 반드시 기억하세요. 고조선 물어보는 거야. 1번. 기원전 7세기에 산동지방의 제나라에서 편찬된 관자라는 책에서 이 나라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여 기원전 3세기경 한이후, 사기, 한서, 함어자 등에 나타나고 있다. 이건 다 중국의 역사서인데 관자 하나만 줄쳐놔. 관자. 이 나라에 대한 최초력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나오는 책이야. 그게 관자. 맞다. 이건 고려시대 황해도 구월산 삼성사에서 삼신을 숭배한 민간신앙은 이 나라 계승 의식 갈려있다. 맞다. 황해도 구월산 삼성사의 삼신 숭배. 삼신은 환인, 환웅, 단군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단군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삼국사기, 제왕홍기, 세종실록 시리즈 등에서는 이 나라의 건국설을 실어 민족의 자주의식을 들었다. 바로 튀어나와야 돼. 삼국사기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그랬죠. 분명히. 삼국 유사지.
단군신화,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단군신화인데 단군신화. 그 단군신화가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역사서가 뭐야? 삼국유사죠. 그래서 삼국사기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삼국사기엔 절대 단군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잖아. 단군의 건국 이야기. 그래서 삼국유사 무조건 틀렸어요. 3번. 4번 일제강점기의 민족주의 사학자 및 대종교 등 민족운동의 정치적 구시점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게 통시대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고조선, 단군조선, 고조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는 거야. 황해도 9월산 삼성사의 삼신숭배, 일제시대 민족주의 사학자, 대종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친 게 바로 뭐다? 단군, 고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14번. 다음 법률 내용과 관련 있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거. 남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을 입힌 자는 곡물로서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단 스스로 속죄하려는 자는 1인당 50만 절 내야 한다. 이거 반드시 알아놔야지. 이거 어느 나라라는 건 알아둬야 되죠? 그 어느 나라야? 고조선이지. 고조선은 뭐가 있다? 8조법이 있지, 8조법. 금화는 8개의 8조법이 있죠. 여기 어디에 기록돼 있어? 중국책에 기록돼 있지? 한서질이지. 그런데 모두 전한다? 3개만 전한다. 3개만 전한다는 거지? 그래서 3개 전하는 게 이거란 말이야, 지금 3개. 그래서 고조선을 물어봅니다. 1번 청동기 시대 문화를 배경으로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해서 점차 인접한 족장 사회를 통합하면서 한반도까지 발전해갔다. 맞지? 주위에서 읽어야 될 게 뭐야? 청동기 문화 배경. 거길 철기로 바꿔놓으면 안 돼. 요령에서 성장했다. 그 다음에 한반도까지 이렇게. 2번 이 나라의 건국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시조 신화로 널리 알려져 있고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전승되어 기록으로 남겨있다. 이게 단군 이야기지. 3번 이 나라의 지배층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통치 이념을 내세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자 했다. 이게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이 단군 신화에 나오지. 그 다음에 4번 지배층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50여 개 조의 법률을 제정해서 운영했다. 아니란 말이야. 8개란 말이야. 8개. 50여 개 조로 확대되는 것은 어느 때야? 이 나라가 망한 후. 위만 조선이 멸망한 후. 멸망 후에 한 9년 설치 시기. 한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는 시기. 한 9년 설치 시기에 몇 개로 대폭 증가한다? 50에서 60개로 대폭 증가한다. 이러면 되지만 이 나라를 물어볼 때 50개, 60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8개라고요. 그래서 4번이 답. 15번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단군 왕감이 고조선을 건국했다. 틀렸다고요. 무조건 틀렸다고요. 왜? 삼국사기에는 이런 일이 없다고. 삼국유사라고요. 고조선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성장해서 점차 세력을 확대하면서 요령지방까지 발전했다. 고조선은 기원전 2세기 말 왕을 칭할 정도의 국가체제를 갖추었다. 2번은 왜 틀렸냐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성장해서 요령지방까지 발전한 것이 아니라 요령지방에서 성장해서 한반도까지. 이거 거꾸로. 작년도 서울시 기출 문제야. 거꾸로 해야 돼. 이거 거꾸로. 그 다음에 3번 고조선은 기원전 2세기 말 왕을 칭할 정도의 국가체제를 갖췄다. 이것도 틀렸어. 이거는 이제 기원전 2세기 말이 아니라 기원전 3세기야. 기원전 3세기. 위만조선이 기원전 2세기 말이고, 근데 요때 비로소 뭐야? 왕을 칭할 정도. 그건 무슨 말이야? 초기 국가로 발전했다?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이게 2세기 말이고, 그 전에 부왕, 준왕이 있을 때, 기원전 이때가 3세기. 요때 이미 초기 국가로, 발전했다. 그래서 중앙에 왕을 칭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세기 말에 위만조선이 건국되고 결국은 망한다. 이렇게. 위만조선은 발전된 철기 문화를 적극 수용하여 경제 기반을 확대하였고 그 토대 위에서 중앙정치주의를 갖춘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다. 그래서 4번이 옳습니다. 16번 다음과 관련 있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 상투를 틀고, 거기서 그는 줄쳐놓고 상투를 틀고 들어왔대. 조선인의 옷을 입고 있었대. 왕이 된 뒤에도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대. 그의 정권에는 토착민 출신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자가 많았다. 단군의 고조선을 계승한 것처럼 보인다. 자, 이거 무슨 나라야? 어느 나라 물어보는 거야?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위만이지. 그래서 위만조선은 결론은 뭐다? 이런 식의 특징으로 고조선을 계승한 국가다. 그래서 위만조선에 대해서 설명을 틀린 거. 자,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설립되었다. 틀렸단 말이야. 위만조선은 철기 시대란 말이야. 단군이 이때 건국했대요. 고조선이 바로 청동기고 이때는 철기란 말이야. 그래서 1번 무조건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나라의 사실로 옳지 않은 거. 서로 죽이면 그때 곧 죽인다. 서로 죽이면
남을 죽이면 그때 곧 죽인다. 서로 상하게 하면 곡식을 배상하게 한다. 도둑질한 자는 남자는 그 집의 간으로 삼고 여자는 비로 삼는다. 노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는 50만절을 내야 한대. 다 읽었지? 힌트가 다 나왔지? 그게 아까 8조법, 한서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는 8조법 중에서 현존하는 3개의 조문을 서술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나라가 어느 나라야? 고조선 물어보는 거지, 결론은. 그치? 1번 삼국사기에 따르면 요임금 때 건국되었다. 아, 무조건 틀렸다고. 건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다 삼국유사지, 삼국사기는 무조건 들어가면 틀린다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 건국사실이 제왕운기에도 들어가 있다. 맞지 뭐. 삼국유사, 제왕운기, 세종실록지리지, 동구, 여지, 승남, 응제시조 이런 것들에. 사람의 생명과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사이였다. 그 이 나라 이름이 관자라는 책에도 나오고 있다. 최초의 기록이라고 했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18번. 고조선 역사 전개의 올바른 순서를 고르면 기역이 먼저냐, 니은이 먼저냐, 디귿이 먼저냐. 선택지가 1, 2, 3, 4 읽어보면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출발을 하니까 기역. 중국 한에 맞서 대항하다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이건 위만조선이 멸망되는 거 말하는지 기원전 108년에. 요소지방을 경계로 연나라 대립할 만큼 강성하였다. 이게 바로 부왕준왕 때 기원전 3세기의 모습이지. 기원전 3세기의 모습. 자, 이거 위만이 왕검성에 들어가 준왕을 축출했다. 그게 바로 위만조선이 성립할 당시에 위만조선이 성립할 때의 모습이고, 다시 기역은 위만조선이 멸망할 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만조선 성립 바로 직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만조선 성립할 때의 모습이고. 그럼 뭐가 먼저예요? 당연히 위만조선 성립 전, 이게 가장 먼저지 이게. 그래서 니은이 가장 먼저 같은데 니은. 그 다음에 디귿, 위만조선이 성립되었다. 그 다음에 기역, 멸망했다. 그리고 리을, 멸망한 이후에 18개가 60여 개조로 대폭 증가했다. 그래서 답은 뭐다? 니은, 디귿, 기역, 리을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번. 다음 나라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이 나라에서는 부인이 질투나 간음을 하면 사형에 처했는데 그 시체를 남산에 버려 썩게 하였다. 질투나 간음죄를 처벌했고 그 시체를 버려서 썩게 만들어뒀다. 만약 그 부인집에서 시체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배상하겠다. 이게 바로 부여지, 부여. 부여에도 4대 금법 있지? 4대 금하는 법 있지? 4대 뭘 처벌했어요? 살인죄. 살인죄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데려다 노비로 삼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절도죄. 절도죄에 대해서는, 이거 신경 써서 읽어야지. 절도죄에 대해서는 뭐야? 12배를 배상하겠지? 이걸 일책시비법. 그러니까 이거 어느 나라하고 비교하는 거야? 8조법하고 비교하는 거지. 그 다음에 질투나 간음을 한 부인은 처벌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사료지문이란 말이야. 그래서 부여에 대한 물어본다. 1번 기원 후 3세기경에는 사방 2천리의 면적의 8만호 인구를 갖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호민과 하오가 함께 전투에 참가했다. 송화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농업과 목축이 주된 산업이었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절도범은 12배를 배상하겠다. 틀린 거는 2번이다. 이건 왜 틀렸냐면 부여에 그런 기록이 나오죠. 호민과 하오와 관련된 기록. 이 나라에선 전쟁이 일어나면 호민이 직접 전투에 참가하고 하오는 식량이나 무기를 날라다 줬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하오는 일반 평민, 백성들인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함께 전투에 참가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2번이 틀렸지. 20번. 다음은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기록된 나라에 대한 내용이다.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 나라는 오곡을 가꾸기에 가장 알맞는 나라야. 오곡. 사람들 체격이 크고, 그거 기억하시라고 했죠. 사람들 체격이 크고 성품이 강직하고 용맹하며 근엄하고 후덕하여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좋게 평가된 나라가 어느 나라야? 부여지, 부여. 그래서 부여는 농업이 발달하고 목축이 발달하고, 그렇지? 목축이 발달하고 말, 주옥, 모피가 특산물이고, 그 다음에 중국 애들은 부여의 인의 성품을 좋게 표현했단 말이야. 만약에 나쁘게 표현, 노략질하기 좋아했다. 나쁘게 표현하면 고구려로 가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건 부여다. 이 나라에선 별자리로 점을 치는 풍습이 있었다. 아니지. 이 나라에선 뭘로 점을 쳤어? 소발굽점이지. 우제점법. 소발굽점을 쳤다. 우제점법. 틀렸다. 별자리로 점을 치는 풍습은 동해에 있는 거야. 동해. 별자리로 점을 쳤다. 자, 만주 길림성 일대를 중심으로 한 송화강 유역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이게 답이다. 농경과 목축을 주로 하였고 특산물로는 당궁, 가마, 반어피. 당궁, 가마, 반어피는 동해의 특산물이란 말이야. 당궁, 가마, 반어피. 농업과 목축은 맞는데 말, 주옥, 모피가 특산물이란 말이야. 말, 주옥, 모피.
그런 것들을 이제 가려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남의 물건 훔치는 50만 전. 50만 전을 내도록 한 나라는 고조선이란 말이야. 부여는 12배 배상했지. 고구려도 12배 배상하는 거. 일책시비법은 부여와 고구려의 공통점이죠. 일책시비법. 자, 21번. 다음은 여러 국가들의 제철행사 관련된 내용이다. 각각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기억. 동맹이라는 제철행사에 거행했다. 국동대열에서 제사를 지냈다. 동맹, 국동대열에서 제사를 지냈다. 고구려. 맞지? 국동대열. 그 다음에 은정월에. 은정월이 뭐야? 은정월. 영고지, 영고. 영고. 그래서 이게 12월달. 이건 10월달에 지내는 거고. 이건 12월달인데 이걸 은나라 책력으로는 은정월이라고도 표현한다고 그랬죠. 은정월. 영고. 10월에 무천이란 제철행사. 10월. 무천. 이건 동해지. 무천.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와 추수감사의 계절제. 두 번 지내는 나라 사만이지. 이 나라는 5월의 기풍제. 10월의 계절제. 추수감사의 의미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기억은 고구려니까 1번 기억. 일종의 매매원제도인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아니죠. 민며느리제는 옥조에 잘 나오는 풍습이지. 민며느리제. 민며느리제. 옥조는 두 개만 외우면 돼. 민며느리제하고 골장제 풍습. 굉장히 잘 나오는 거. 일종의 매매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 이 나라의 혼인 풍습은 뭐가 있어? 형사취수.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 형사 취소하고 서옥제의 풍습이 있었지. 서옥제, 대릴사이제. 2번 선비족과 대립하였으며 중국의 한위진과 교류했다. 이게 답이죠. 부여의 외교관계지. 부여는 고구려와 선비족과 대립하였으며 한위진 등 중국과 교류. 3번 디귿 후국군 삼노라는 군장에 의해서 통치되었으며 가족 공동묘제가 있었다. 이건 왜 틀렸어요? 옥조하고 동해는 공통점이 있단 말이야. 왜? 변방에 치우쳐 있어서 선진 문화의 수용이 늦었기 때문에 초기 국가 중앙에 왕이 나오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읍군 삼노에 의해서 통치되었다. 그러면 옥조하고 동해하고 다 맞는 거야. 그런데 그 뒤에 가족 공동묘제가 나왔기 때문에 틀린 거죠. 가족 공동묘제가 바로 골장제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동해가 아니라 옥저란 말이야. 그 다음에 4번 리을. 재정과 정치가 결합된 재정일치사회. 제사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는 고조선이지. 단군 신화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재정일치. 사만이잖아. 사만은 재정 분리.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재정 분리 사회다. 이걸 뭘 통해서 할 수 있다? 천군의 존재. 천군이 다스리던 소도가 존재했다. 그래서 천군과 소도. 재정 분리. 자, 그렇게 푸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22번. 우리나라 초기 국가의 사회 풍속을 설명한 내용으로 바르게 묶인 거. 기억, 사만사회에서는 제사장인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라는 벼럽에 죄인이 들어가면 잡아가지 못했다. 맞지 뭐. 이게 재정분리를 나타내주는 설명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부여는 12월에 영고라는 제천을 지냈으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행사를 지내지 않았다. 이건 일단 넘어가 봐. 고구려에서는 남녀가 혼인을 하면 신부집 뒷곁에 서옥이라는 집을 짓고 살다가 거기서 자식을 낳아 장사하면 처가에 많은 재물을 주고 아내와 자식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다. 자, 이거 눈에 안 보이면 안 돼. 이게 고구려의 서옥제 풍습을 설명한 건 맞긴 맞는데 형사치수제. 많은 재물을 주고 그게 보여야 돼. 많은 재물을 주면 안 돼. 재물을 주는 것은 골장제, 가족공동묘제, 옥조의 풍습. 그래서 이거 매매혼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건 무조건 틀렸단 말이에요. 무조건 틀렸어. 동해는 지극히 폐쇄적인 혈연 중심의 시족사회나 결혼의 경우 그 상대를 다른 시족에서 구애했다. 맞다 이거. 이게 바로 이제 폐쇄적 사회인데 동해의 폐쇄적 사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제도가 뭐야? 체카지 체카. 그래서 체카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혼인은 무슨 혼이 성행했다? 족외혼이 성행했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책화, 조기어 성행, 동해. 그래서 답은 뭐다? 기역과 리을. 그래서 리을은 왜 틀렸냐면 전쟁 기간 동안에도 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3번. 다음의 내용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을 맞는 거. 고구려 건국설화. 단군설화지 그게. 백제 계로왕가 성왕. 백제 계로왕가 성왕은 어느 나라 부여의식, 어느 나라 계승의식을 표출했다? 부여 계승의식을 표출한 사람이란 말이야. 계로왕은 북위에 보낸 국서를 통해서, 성왕은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면서, 그 다음에 신체의 민족주의 사학의
영향을 미친 나라. 그거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고조선, 부여, 고구려가 다 포함돼. 고구려 건국설화는 뭐냐면 주몽설화인데 주몽이 무슨 계라고? 부역의 유이민이 내려와서 고구려를 건국했다. 그게 바로 건국설화거든. 그래서 결국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은 고구려가 아니라 부여로 문제를 푸셔야 돼. 그러면 이제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지. 대부분 큰 산과 깊은 계곡.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지. 큰 산과 계곡, 산과 계곡, 산악지대, 고구려로 무조건 가야지. 고구려. 서군과 어물 등 해산물이 풍부했고 토지가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되었다. 이거는 옥주하고 동해인데 특히 옥주로 가. 서군과 어물이 풍부하였습니다. 토지가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되고 해산물이 풍부했습니다. 서군과 어물을 고구려의 곡물로 바쳤습니다. 가늠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게 답이지, 부여. 그래서 가늠한 투기가 심한 가늠한 부인은 사형에 처했고 그 시체를 남산에 버려 썩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신성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소도.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그럼 결국은 천군이 다스린 지역. 죄인이라도 함부로 잡아가지 못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사만사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을 말합니다. 24번. 부여의 사회 모습을 잘못된 거. 부여. 왕은 제가 의해서 선출하였고 그의 농사가 흉년이 들면 그 허물을 왕에 돌려 죽이거나 교체했다. 맞지 이거. 그래서 이 나라는 제가회의가 있어. 제가회의가 있었던 나라가 또 고구려도 제가회의가 있었지. 여기에 참석자들이 여기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동물 이름을 본다는 군장들. 여기는 상가, 고추가 등 대가들이 있어요. 대가. 그래서 제가회의에서 심지어는 왕을 선출하기도 하고 농사의 책임을 물어 왕을 교체하거나 죽이기까지 했다. 이건 부여의 기록이다. 가축 기르기를 잘하고 6가지 가축으로 관직 이름을 정했다. 그게 바로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는 거죠. 백색을 sun상해서 흰옷을 길게 입었다. 이것도 맞아. 그래서 그걸 백의 민족이라고도 하는 거야. 주민들은 큰 통나무로 우물정자, 이게 우물정자지? 우물정자 모양으로 귀를 맞추어 층층이었고 틈을 흙으로 발라 지은 집인 귀틀집에 살았다. 이건 사만의 생활 풍습이야. 사만의 주민들은 어디에 살았다? 귀틀집에서 살았다. 이게 이제 우물정자식으로 이제 쌓아 올리는 집이란 말이야. 삼한으로 가시면 돼. 그러면 24번의 답이 4번이죠. 그 다음에 25번. 다음 자료에서 제시된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 나라에는 군왕이 있다. 제가들은 별도로 사출도를 주겠다. 제가 사출도. 부여지 바로. 제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가들이 다스렸던 뭐가 있다? 사출도라는 지역이 따로 있었지. 사출도. 뭐 부여야. 그리고 뭐야? 농사가 오곡이 연결지 않으면 왕에게 허물을 돌렸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건 부여. 나 구구백학 한 사람씩 을 세워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했는데 이를 천군이 나왔지. 그리고 이 천군이 다스린 지역이 바로 신성지역 벼릅이지. 벼릅.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사만이죠. 사만의 말 재정분리 모습이죠. 재정분리 모습. 그래서 부여하고 사만을 물어보는 거다. 1번. 가해는 10월에 동맹이란 제칭. 동맹은 고구려. 동맹 국동대열 고구려. 2번. 나에는 신지, 읍차 등의 군장이 있었으며 소국이 하나인 목지국의 지배자가 진왕으로 추대되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가와나는 모두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했다. 틀렸지?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는 나라는 세 나라밖에 없죠. 고구려, 백제, 신라. 나는 재정이 일치되어 재정이 분리된 거지. 재정이 분리. 재정 일치는 고조선이고.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 나라의 지배자들은 이렇게 부르지. 신지, 견지, 읍차, 불에. 견지, 읍차, 불에.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 지배자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제사와 정치와 제사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다. 그리고 이제 사만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다? 목지국의 진왕이다. 목지국의 진왕. 목지국은 어디에 있는 거야? 마한에 있지? 마한의 목지국의 진왕이 사만을 주도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다음 보기에서 제시한 풍속을 가진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형벌은 엄격하고 각박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정몰하여 노비로 삼았다. 사람을 죽인 자, 살인죄는 사형에 처하고 가족은 노비로 삼았어. 도둑질을 하면 12배를 배상하겠어. 12배를 배상하겠어. 12배, 일책시비법이라고 해. 음란한 짓을 하거나 부인이 투기하면 모두 죽였다. 투기죄를 죽였어. 그거 부여지. 4대급법. 그래서 이거 설명한 거죠. 지금 사람을 죽여서 순장을 했는데 많을 때는 100여 명이나 있었다. 자, 부여에서 사회풍속으로 뭐가 있어? 순장이 있지?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을 껴목걸이와 함께 묻는 풍수. 순장. 2번 송화강 유역의 평화지대를 주는 송화강 맞죠? 송화강이죠. 여기 송화강. 여기는 어디야? 압록강 유역이지. 졸본. 여기는 어디야? 함경도. 함흥평야 일대지. 동해는 어디야? 강원도. 강원 북부지. 강원 북부. 삼하는 어디야? 마한은 어디야? 마한. 천안, 익산, 나주를 중심으로 서울, 경기, 충청, 전라도. 그 다음에 김해, 마산을 중심으로 한 동네는 어느 동네야? 김해, 마산. 변안이지, 변안. 경주, 대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어디야? 경주, 대구. 진안이지, 진안. 자, 그래서 지역별로. 자,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3번. 제천 행사 기간 동안에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토의하고 죄인을 재판에 풀어주었다. 서억제. 서억제 대리사회제. 이거 고구려잖아요. 그래서 답은 부여를 물어봤는데 4번을 답을 하셔야지. 고구려. 27번. 다음 국가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거예요. 큰 산과 깊은 골짜기. 그만 읽어. 큰 산과 깊은 골짜기로 농토가 부족했다. 산악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농토가 부족했다. 자급자족이 어려웠다. 그래서 일찍부터 뭐야? 정복 활동을 단행했다. 고구려.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면 주변의 소국을 정복하면서 평야지대로 진출했다. 수렵사의 전통을 보여주는 영고라는 제칭에서 틀렸지? 영고는 부여지 부여. 니은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제가회에서 국가의 중대범죄를 사형에 처하고 국동대열에서 제재했다. 맞지 이건. 한강역의 토착 세력과 고구려 계통의 유의민의 결합으로 성립되었다. 한강역의 토착 세력, 고구려 계통 유의민 이건 백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답이죠. 28번. 다음 제시어와 관련 있는 우리나라 초기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사자조의, 서억제 동맹. 어느 나라다? 고구려. 1번. 관직명으로는 상대부, 박사, 장군 등이 있었다. 아니지. 고구려에는 관료조직으로 뭐가 있어? 상가, 고추가 등 대가. 상가, 고추가 등 대가가 있어서 대가가 있었으며 사자, 조의, 선인이라는 관료조직이 있었지. 상대부, 박사, 장군은 고조선이야. 고조선. 상, 대부, 박사, 장군이라는 관료조직을 갖췄던 나라는 어느 나라다? 고조선. 부여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대사자, 사자. 옥저는 옥저하고 동해는 항상 후, uk군, 삼노. 왕은 없어. 삼하는 신지, 견지, 읍차, 불해, 목지국의 진왕. 천군의 소도의 천군.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거 반드시 2번.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물건값을 12배를 배상하고 가늠한 자는 사형이 쳤다. 부여직원, 부여. 3번.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제거를 통해 사형이 쳐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다. 이게 답이다. 4번. 제사적인 천군은 신성적인 소도에서 농경과 종교의 의뢰를 주겠다. 이거는 사만이죠. 29번. 다음과 같은 풍습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 나라에서는 평민은 남녀 간의 자유로운 교제를 통해서 혼인했는데 남자 집에서 돼지고기와 술을 보낼 뿐 다른 예물은 주지 않았다. 신부 집에서 재물을 받았을 때는 딸을 팔았다고 부끄럽게 생각했다. 이거 어느 나라의 혼인 풍습이다? 고구려. 옳은 것은 뭐야? 1번이지. 고구려. 북동 대열. 2번은 그게 바로 가족 공동묘제, 골장제, 옥저. 3번은 이거는 뭐 동해죠. 동해. 담군가마 반어피 방직 기술이 발달했다.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50만 전을 내도록 하는 거는 고조선. 자, 그 다음에 30번. 다음 같은 나라가 후대에 미친 영향과 관련이 없는 거? 큰 산과 깊은 골짜기. 고만 읽으라 그랬죠? 큰 산과 깊은 골짜기. 그러면 뭐야? 고구려로 무조건 가는 거지? 관련 없는 거. 1번. 고려 초의 북진 정책은 이 나라의 영토를 수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서인은 거란의 소선령과의 외교 담판에서 이 나라 계승의식을 드러냈다. 조선시대 강화도 만이산에서 초제를 거행한 것은 이 나라 계승의식과도 관련이 있다. 조선후기 이종희는 동사에서 이 나라를 중시했다. 답은 3번입니다. 강화도 만이산 초제는 이건 단군을 본받아서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고조선과 관련이 있지 고구려와는 관련이 없다. 나머지는 고구려하고도 관련이 있다. 31번. 밑줄 친 그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 나라는 대군장이었고 그것도 대군장이 없대. 후국군 삼노라는 관직이 있대. 그 다음에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냈대. 자, 그래서 대군장이 없어? 후국군 삼노가 다스렸다. 그러면 옥조하고 동해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거기서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냈대. 무천이라고 했대. 그러면 동해로 가야지. 옥조로 풀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그래서 동해를 물어본 거야. 영고, 부여. 천군은 제사장으로서 소도라는 벼룹에서 이거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고 해서 노비소말로 변상했다. 이게 답이지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처녀를 미리 신랑집에 데려다 놓고 살다가 뒤에 며느리로 삼는, 처녀를 신랑집에서 미리 키워서 결국은 며느리 삼는, 이건 민며느리제죠. 이거 옥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번 이후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